안녕하세요. 대구 이대찬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나오는 형사처벌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형사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을 근거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던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의 남에 따라서 제2항 음주 측정 거부, 제3항 각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2항 음주 측정 거부는 말 그대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3항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마지막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형량을 보시더라도 어떤 경우에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0.2%가 넘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부터는 형사처벌이 매우 강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2회 이상 처벌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번에 벌금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벌금형보다 강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집행유예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실형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벌을 최대한 낮게 받아야지 다시는 해서는 안 되지만 또다시 실수를 했을 때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성문, 탄원서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성문, 탄원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요. 판사님들이 하루에 몇 사건을 하는데 그 반성문 내용에서 제발 봐주세요 이런 말만 한다면 정말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스토리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성문에서는 음주운전을 왜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변명과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음주운전은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인들과 함께 음주운전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주변인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극복하려고 하였던 부분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을 판사님께 설명하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고인이 인지하도록 하고요. 그 인지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주운전 기사에 대한 스크랩을 작성한다든지요. 또는 음주운전 피해 기사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또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듣고 그것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해서 반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난번 음주운전 면허 취소 때처럼 현재 재산 상황, 그 다음에 부양가족 등등을 설명을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실형을 사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사님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찍은 사진 등으로 인해서 내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파괴하려고 했는지를 인식하게 함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
반성의 계기를 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각 사안마다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 상황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선택하셔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는 길을 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